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9월 4일 방송입니다. 지금 연구실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기계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도 뭐 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일단 자본이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대거 매수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IT 쪽, 반도체가 되겠죠. 그쪽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도 이제 바짝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이야기는 뭐였냐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것들을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시소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은 시장은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환경들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이건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는 핵심적인 그 종목들에 한해서만 핸들링이 돼야지 나머지까지 이제 막 펼쳐 놓고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 끝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0포인트 올랐어요. 코스닥은 0.58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이 4,129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은 좀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같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환율은 1원 올랐네요. 1319원 80전 이렇게 마감이 됐고, 오늘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중요하니까 수급 상황을 잠깐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면서 한 8천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4,129억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IT 전기전자로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뜨는 것이 화학 업종이에요. 화학 업종.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없는 거죠. 화학 업종에 가보면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이런 쪽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 차트는 일봉 차트는 좋아졌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뚫어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반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씩 골든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주봉을 보면 뭐 주봉도 20주봉을 찍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죠. 월봉도 지금 이제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월 초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어떤 저희 그 호재성 재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이 시초가 근처보다는 제대로 뜨지는 못했어요.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S-오일, 포스코홀딩스, GS, 고려아연 이런 것들은 그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아마 정제 마진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밀리는 건 뭐 크게 밀린 건 얼마나 없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넵튠이나 SPG, 포스코 TX, 동아기업, 파두, 필에너지, JNCT,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밀리는 것은 기가비스, 이오테크닉스, 에코프로, 그리고 파크시스템즈, EM텍, 코엘패션 이런 것들이 좀 밀려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이 둔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동시에 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들은 뭐 특별히 움직이는 게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합성 수지, 합성 고무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유화주, 석유화학주들이 들어가 있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또 로봇들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돼 있죠. 자,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은 뭐 여전히 가수요들이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가 바짝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감산, 연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85달러 55센트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양방으로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만기는 멀었으니까, 이건 뭐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가면은 다시 얘기 되겠죠. 금리는 내려왔고요. 그렇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월 첫 주, 이번이 이제 2주가 되겠네요. 그죠? 내일, 일단 특별한 건 없고, 이번 주는 뭐가 있나요? PMI가 있고, ISM, 서비스 PMI, 여기도 나오네요. 경제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가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았죠? 근원 PC 전년비 보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저기 0.1%포인트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 물가가 굉장히 스티키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지요. 뉴스들. 자, 지금 시황 특별히 나온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코스피 외국인 사장이 1%까지 쑥 올라왔다. 2차 전지가 견인했다고 하는데, 2차 전지 뭐 완성품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소재 부품 쪽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시 9만전자 기대. 내년 삼성전자의 HBM3 고객이 2배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죠? 어느 정도 삼성전자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으면 꽝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삼성 낸드 35% 감산 전망, 공급 더 줄여야 신체를 넘는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낸드 플래시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 1위 삼성전자가 하반기 감산의 속도를 내린다. 시장 수업체 트렌드포스는 낸드 업계 1위 삼성전자의 낸드 감산폭이 지난달 2분기 말 25%에서 4분기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고 감소 더디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나오고 있는 HBM3하고 나머지하고의 어떤 관계, 이걸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찾아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폭증은 멈췄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하락 배팅을 여전히 하고 있다. 8월 18조 8천억 대비해서 8월에 18조 8천억 전달지 대해서 17% 감소했는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 등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1조 원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데, 자꾸 이제 오염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한테 주면은, 개인 투자자는 사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이 상황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욕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국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죠. 컨트리 가든 15%, 헝다 9% 폭등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주택을 살 때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 3억 원 역내 채권 지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모기지 금리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또 외환 지급 준비율도 인하하는 등 부양책을 내놨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8월 수출입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8월 1일부터 31일 기간에 수출입 현황표를 발표를 했는데, 수출은 5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 수입은 5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가 9억 달러 흑자. 이게 그 20일까지만 하더라도 적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막판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 밀어내기로 했는지 간신히 이제 저기 플러스 돌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흑자가 나더라도 불황형 흑자란 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답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이제 흑자가 났다고 저기 그 꽹가리를 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지 우리도 저기 그 위험 관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적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자 맞춰가면 좋겠는데,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면 재료 공백기이고 기술적인 움직임할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과연 내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네 자릿수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는지, 네 자릿수 이상의 순매수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또 뷰를 바꿔야 돼요. 이게 뭐 주식시장에 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상황 정적, 컨틴전시 이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